문제 볼게요. A1에서 G1번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에서 G1 병합 후 가운데 맞춤. 그 다음 글꼴 궁서 17 굵게 밑줄. A1에서 G1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시면 돼요. 자, 범위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글꼴은 궁서. 글꼴 이름을 이렇게 키보드로 써주시는 분도 있는데 써도 상관은 없는데 스펠링이 틀리게 써주면 글꼴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궁자 하나 정도 써서 정확하게 요 글자 글꼴 이름이 있는 걸 선택하세요. 스크롤을 빨리 하는 용도 정도로 하시고 직접 다 쓰고 엔터 쳐도 맞게만 쓰면 괜찮은데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첫 자 정도 쓰면 밑에 목록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정도 용도로 쓰세요. 궁자 쓰면 궁서에 가까이 가는 그 정도로 하시고 아니면 그 쓰지 마시고 타자가 빠른 거 아니면 그냥 스크롤 내려서 궁서 조금 느려도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다음 17포인트는 선택사항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써야죠. 썼을 때는 반드시 17 썼으면 다시요. 17을 썼으면 반드시 엔터 치셔야 돼요. 엔터 안 치면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굵게 눌러주시고 밑줄 이중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여기 한 줄짜리가 보이죠 눈에. 그럼 요거 밑줄 그려주면 돼요. 이중 밑줄이면 밑에 거 찾아가는데 밑줄이면 여기가 처음부터 두 줄이면 다시 한 줄로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1번 지시사항은 이렇게 처리했고요. 한 번 더 눌러서 없애버리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다음 2번은 첫 번째 범위는 그냥 설정하고 그 다음 범위부터는 컨트롤 키 눌려 있을 때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한 다음에 가운데 맞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A3에서 G3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눌려 있을 때 A4에서 C10 그 다음 F4에서 G10 범위 설정하고요. 가운데 맞춤. 그냥 가운데라는 거는 가로 가운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가 가로 방향이고요. 이 자리가 세로입니다. 아이콘 그림을 잘 관찰하시면 가로 세로 구분될 거고요. 자, 그 다음 A3에서 G3번 글꼴색, 표준색, 자주, 배경색이라 하든 채우기 색이라 하든 글꼴이 아니면 다 그 같은 채우기 색 그거예요. 배경색은 표준색 노랑. A3에서 G3번에 글꼴색은 표준색 자주. 글자 가가 적혀 있는 옆에 목록 누르시고요. 자주는 색 이름이 짧죠. 표준색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끝에 거. 자주. 요게 자주입니다. 색깔 이름 기억하세요. 자주를 못 찾으시더라고요. 요게 자주고요. 다음 배경색이 채우기색. 음영색, 배경색, 채우기색 다 같은 이야기고요. 채우기색 노랑. 색 이름이 짧은 건 다 표준색에 있어요. 표준색의 노랑. 다음 3번 F4에서 F10번 영역은 사용자 지정 셀 서식. 그러니까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그 사용자 지정으로 가라는 거고 숫자 뒤에 숫자면 0이나 샵 같은 게 와야 되겠네요. 그 숫자 뒤에 퍼센트가 추가되어 표시되도록 자 80.02 80.0%가 되게 데이터들을 볼까요? 자 전부 다 이거 소점 이하 한 자리는 다 보이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80.02 자 80.0%가 되라 했는데 자 우리가 숫자 자릿수를 이렇게 0.0 소수점 이하 한 자리 표현하라. 앞에 0은요 정수자리 있는 만큼 표현하고
그 다음 소수점 자리는 한 자리까지 표현하라. 그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80.0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퍼센트라고 해서 퍼센트 기호를 그냥 눌러주면 이게 곱하기 100이 돼서 8000.0%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는 백분율 기호 아니고 그냥 단순 문자다. 정확히 내가 문자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따옴표가 없으면 퍼센트를 의미하는 백분율 기호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범위 설정,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가서 자, 스크롤 위로 올릴게요. 0.00이 하나 보이는데 요거 클릭할게요. 아까 요거 클릭하기 전에 저 취소했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사용자 지정 갔더니 0.0이 하나 보이네요. 그래서 가끔 요 자리에다가 요거 딱 지우고 아까 따옴표 하라 했으니까 만약 따옴표를 퍼센트를 그 따옴표 없이 하면 8000이 되니까 따옴표 하라 했으니까 따옴표만 요렇게 붙이시잖아요. 그러면 채점하면 틀렸어요. 자, 뒤에 제가 I자 모양 마우스 보이죠? 클릭 딱 하면 여기 한 칸 공백 보이시죠? 제가 방향키를 움직였더니 요 한 칸 공백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 똑같은 눈에 보이는 글자는 똑같아도 이건 틀린 겁니다. 항상 이 뒤에 있는 이 공백 딱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커서가 더 이상 안 가야 돼요. 제가 오른쪽 방향키 아무리 눌러도 안 가거든요. 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 하자 했죠. 이걸 누르면 요 뒤에 처음부터 공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0만 지우고 다운표에서 퍼센트 하면 괜찮은데 자, 아까 실수하는 부분이 했을 때 사용자 지정 갔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요 밑줄만 생각하고 지우시는데 이런 걸 내가 요 자리에 커서 넣어서 지우고 직접 쓸 거면 마우스를 이 정도 뒤에다가 두고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 공백 한 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백까지도 다 지우고 0.0%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백이 요 형식 쓰는데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0.0에 따옴표 넣어서 퍼센트. 이 부분 이거 제일 질문 많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뒤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따가 채점해 보면 또 그죠? 제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보이겠죠? 그다음 4번 D7번 셀에 가장 띄우고 많은 띄우고 회원수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그 메모를 삽입하고요. 메모를 항상 표시되도록 하고 또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도 하고 자, D7번 셀 클릭 딱 하면 D하고 7이 진하게 표시되어졌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에서도 두 번째 줄에 커서 있을 때부터 백스페이스를 쭉 누르시라 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띄우고 많은 회원수 띄우고 회원수까지 적으시고 그다음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는 어디 있습니까? D7번 셀에 가서 지금 혹시 D7번을 클릭 딱 했을 때 메모가 마우스가 빠져나왔을 때 메모가 안 사라지는 분 있어요? 안 사라지는 분 손 드세요. 자, 그러면 메모가 없죠. 메모가 없는데 마우스가 D7번에 가면 그때는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D7번 셀에서 여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D7번 셀에서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숨기기라는 글자는 신경 쓰지 마시라 했어요.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를 눌러주면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되어졌고요. 그다음 메모 테두리 라인에서 이렇게 화살표, 네 방향 화살표하고 흰 화살표 보여질 때 마우스 오른쪽 가볍게 누르세요.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그래서 다른 모든 여러 탭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맞춤이 보입니다. 글꼴만 보이면 안 되고요. 자, 맞춤 탭에 자동 크기.
맞춤의 자동 크기 확인. 자, 자동 크기를 하면 글자 양에 딱 맞아야 돼요. 밑에 한 줄 내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채점하면 그거 다 틀렸다고 나옵니다. 자, 메모는 이렇게 있으면 원래 있는 데이터들을 가리죠. 가리기 때문에 자, 필요하면 이렇게 옆으로 치워 놓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시험에서는 뭐 굳이 안 치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워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안 치워 놨다면 인쇄를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인쇄에 대한 설명도 그죠?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인쇄를 할 때 데이터 내용이 가려지기 때문에 메모는 기본적으로는 인쇄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쇄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인쇄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근데 기본값은 인쇄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인쇄 되도록 하려면 좀 치워놓고 해야 이 데이터가 안 가려지도록 그렇게 되겠죠. 실기 문제 풀이로는 여기까지만 딱 해놓으면 그냥 끝이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A3에서 G10번 영역은 모든 테두리. A3에서 G10 다 범위하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 자,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 위치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위치를 하나 정해 놓으시고, 문서에 할 건지 바탕에 할 건지, 또는 여기 보이는 폴더 목록 중에 내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보이는 목록 중에 원하는 저장하고 싶은 폴더가 안 보이면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여기에서 왼쪽에 폴더 위치를 정하셔도 돼요. 자, 저는 바탕에 저장했다가 그럼 바탕에 막 많이 쌓이겠죠. 한 번씩 너무 많다 싶으면 지저분하면 지우고 가시면 돼요. 오늘 연습하면 한 10개씩 쌓이잖아요. 그거 한 번씩 지우고 가시면 돼요. 자, 바탕에 자, 파일 이름 수정하셔도 되고 뭐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자, 파일 이름 뭐 이렇게 뭐 채점용이다 하는 의미로 표시해 놓으시고, 아니면 오늘 날짜 같은 거 적어 보셔도 되겠네요. 이거 자꾸 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6월 8일 뭐 이렇게 적어 보셔도 되고, 아무튼 자기 나름으로 표시를 하고 저장. 자, 저장한 파일은 닫으셔도 되고요. 그냥 물론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채점 프로그램 열고, 채점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는 하지 마시고, 채점 프로그램은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내려놓지 닫지 마세요. 정답 파일 선택해서 스크롤 쭉 내려서 기출 유형 문제 1회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기출 유형 1회. 그다음 찾기 눌러서 자기가 저장해 놓은 거. 자, 저는 기출 유형 1회 6-8 해서 이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채점 시작. 채점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건 다 안 풀었으니까 다른 거에는 전부 다 감점, 여기 감점 내역표죠. 감점 내역에 다 뜨고, 지금 제자리에 보면 점수는 10점인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점짜리 5문항이라서 10점이 나온 건 맞는데 1작업, 기본 작업 1번에 틀렸는데 2번은 틀렸다는 말이 없고 3번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우리가 문제 풀었는데 틀렸다는 거 없죠? 그러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풀었는 문제가 답안 파일 열기 눌렀을 때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답안 파일 열기 하면 다시 불려오는데, 우리가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풀었잖아요. 그죠? 그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한 감점 내역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된 거고요. 이거 닫지 마시고 그대로 다시 요거 닫고 2회 문제 풀러 가시면 돼요. 2회 해서 다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3회 2-150페이지고요. B1에서 G1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자, 세로, 자, 병합 후 가로는 말 안 해도 원래 내포되어 있는 거다 했어요. 가운데, 보통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이면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로도 적혀 있으니까 세로는 요걸 하셔야죠. 세로는 따로 세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바탕채. 자, 글꼴도 바탕하고 바탕채하고 다른 거니까 그대로 바탕채 16 굵게 밑줄. 자, B1에서 G1. B1에서 G1입니다. A부터 가시면 안 되고 B1에서 G1이고요.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를 눌러주면 여기 가로 가운데가 자동으로 딱 눌려요. 요거는 셀 병합과 가로 가운데를 해주는 거니까 자동으로 눌렸고, 세로도 요 세로는 요게 가운데거든요. 근데 하러 가려니까 이미 되어 있네요. 그럼 안 눌러도 되죠. 이미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딴 거 돼 있다, 그럼 요거 눌러주면 되는데 이미 되어 있네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바탕채. 조금 시간 걸려도 그냥 찾으러 가시도록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 다음 16포인트 굵게, 그 다음 밑줄. 지시하는 걸 안 빠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셀 서식 기본 작업 2번 시트의 요 5문항은 어려워서 틀리는 것보다 지금 채점해 보시면 주소를 잘못 읽어서 해야 되는 만큼 속성을 다 안 넣어가지고 범위 설정을, 범위를, 주소를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띄어쓰기 같은 거 안 하거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도록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음 2번 볼게요. 요 제목 앞뒤에, 앞하고 뒤에 특수문자 넣어라. 자, 매번 앞뒤에 넣는 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글자를 항상 읽으세요. 앞, 뒤. 그죠? 매번 풀어보면 거의 앞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읽어보고 앞뒤에 넣어야지, 문제에서 앞에 넣어라 했는데 그냥 앞뒤에 습관적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요 기호 찾아 넣을게요. 자, 커서를 넣으시고, 자, 그 사이에 띄어쓰기 넣으라는 말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 없습니다. 자음 적고, 미음 적고, 한자키. 자, 펼쳐서 해당 기호를 찾으세요. 미음 적고 한자키. 여기에 다 없네요. 옆으로 스크롤, 스크롤 한번 하니까 나타나네요. 그 다음 것도 미음의 한자키. 자, 펼쳐서 스크롤 한번 하고요. 여기서 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속도가 느려서 틀린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요. 내가 몰라서 그 찾느라고,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가버리는 거지. 아는 것을 천천히 했다고 시간이 모자라서 점수가 안 되진 않으니까 항상 차분하게 정확히 하시고. 다음 3번. F3번 셀의 재고량을 한자, 요 재고량, 요 글자로 변환하라 했습니다. F3번 셀. F3번 셀에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으시고요. 자, 될 수 있으면 단어에 블럭할게요. 블럭하고 한자 키. 그 다음 한자어 글자 맞는 거 보고, 또 입력 형태도 혹시 다른 거 되어 있지 않은지 보시고, 우리는 한자로만, 요 한자로만 선택하시고 변환. 이거 커서 있는 동안에 만약에 다른데 메뉴를 하러 가려고 하면 희미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안에 커서가 있다면 엔터로 마무리를 한번 하셔야 다른 메뉴를 하러 갈 수 있어요. 다음 4번. G11번 셀에 작은 따옴표 안에 승격 띄우고 대상. 메모를 텍스트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도록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자, 자동 크기 조절을 먼저 말했어도 우리 그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죠? 항상 표시되도록 해놓고 자동 크기 조절하면 돼요. G11번 셀입니다. G11번 셀에 G11번 색깔 보시고 G11번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두 번째 줄에서부터 백스페이스로 쭉 지우시고 승격 띄우고 대상, 그 다음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메모 상자 테두리에서 미리 자동 크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 메모가 이거 표시된 상태가 아니면 상자에서 메모 서식을 못 찾거든요. 먼저 메모부터 표시되게 하고 테두리에서 오른쪽 메모 서식 그래서 맞춤 탭이 나오도록 찾아내시고 그리고 자동 크기 그 다음 5번 B3에서 G14번 영역의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요거 순서대로 하시라 했죠. B3에서 G14 B3에서 G14 전체 범위 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다 풀었으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그냥 저장 한번 누르는 순간 다음에 두 번 풀로 못 가죠. 그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는 바탕이 할 거고요. 그 다음 이름에는 6-8 이렇게 더 붙일게요. 저장 안 닫으셔도 아까 채점 프로그램 안 닫았죠? 그러면 바로 열어서 쓸 수 있어요. 그죠? 채점 프로그램에서 기출 유형 3회 그 다음 찾기 이용해서 바탕에 있는 기출 유형 3회 6-8 열고 채점 시작 그래서 감점 내역이 없어야 되고 자, 기본 작업 1번 다음 3번으로 넘어갔으니까 기본 작업 2번에 대한 감점은 없습니다. 자, 혹시 감점이 있으면 지금 밑에 창이 있으면 이쪽으로 그냥 바로 딱 클릭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밑에 요 창이 닫혀 있다면 채점한 상태에서 답안 파일 열기 눌러주면 아까 그 채점했던 답안 파일을 다시 열어줄 수 있고요. 수정할 거 수정하고 다시 저장 한번 누르시고 이미 이름 수정해 놓은 거니까 수정한 다음에 저장 누르고 그 다음 채점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대로 다시 채점 시작만 누르면 돼요. 이미 파일들 다 선택해 놨기 때문에 채점 시작만 한 번 더 해서 기본 작업 2번에 감점이 없도록 기출 유형 5회고요. 자, 1번에 A1에서 H1번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는 거 맞춤 메뉴에 있었고요. 자, 그거 찾아서 하고 궁서 16 굵게 A1에서 H1번 범위하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는 바깥에 메뉴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1번 들어가 보시면 맞춤의 가로 부분에 대해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는 것이 있고요. 가로의 선택 영역 가운데로 뭐 여기 들어온 김에 글꼴도 이쪽에서 해볼까요? 글꼴에 궁서 자, 이 안에서 하는 거나 바깥에서 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자, 궁서 그 다음 크기는 16 그 다음 굵게 궁서 16 굵게 확인. 자, 방금 우리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했기 때문에 셀이 병합되지 않았어요. 셀을 제가 클릭하면 한 개씩 낱개로 선택이 되죠. 글자만 여기 와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글자의 내용은 이 셀에는 글자가 수식 입력줄에 없고 A1번을 선택을 해야 글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목줄에 글자를 수정하려면 A1번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이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셔야 커서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는 병합은 아니었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만 했고요. 2번은 A3에서 H3은 셀의 맞춤도 셀 서식 메뉴에 가야 되죠. 셀의 맞춤 후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12, 셀 음영. 글꼴 색이 아니면 다 채우는 색깔, 배경 색깔 똑같은 걸 하였습니다. 셀 음영, 표준색, 노랑.
그래서 셀에 채우는 색깔을 말하고요. 자, 셀의 맞춤은 자, A3에서 H3 범위 설정 셀 서식에 맞춤에 가면 셀의 맞춤. 이 셀에 맞춤하면 글자 양이 좀 많은 것들은 좁아지겠죠. 셀에 맞춤을 해주면 글자 크기가 자동 조절될 거고, 그다음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요 창에 안 들어왔으면 여기서 하면 돼요. 그죠? 가로 세로 요거 가운데 요거 가운데. 근데 이왕 여기 들어왔으니까 요 안에서 할게요. 가로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되어 있는 건 다시 안 건드려도 되고요.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에 가서 굵게, 다음 크기는 12, 다음 셀 음영 표준색 노랑인데 그게 채우는 색깔이라고요. 채우기 색. 요 채우기 색이나 요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나 이 자리 찾아오는 건 똑같고요. 자, 채우는 색 노랑. 자, 여기는 근데 색깔 이름이 마우스 가져갔을 때 색 이름이 안 떠요. 안 떠도 이제 우리가 자주 쓰면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맞는 색 선택하시면 돼요. 자, 노랑까지 선택하고 확인.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노랑과 가로 세로 가운데 같은 밖에 있는 기능 써도 되지만 안에 셀 서식 창이 열려 있을 때니까 그냥 그 안에서 다 했고요. 그다음 3번 C4에서 C12번 영역을 복사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복사를 그대로 할게요. C4에서 C12 C4에서 C12번을 블럭 설정해서 컨트롤 C 복사하여. 자, 그 다음 B16에서 B24번 영역에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오. 자, B16에서 B24번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 연산 더하기 곱하기, 연산 곱하기라 했죠. 연산 곱하기. 자, 뭐 값이라든지 이런 다른 말은 없네요. 그죠? 그냥 연산 곱하기 그러면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해주면 원래 있던 숫자를 원래 여기 적혀 있던 숫자에 곱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그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4번 C4에서 C12번 H4에서 H12번 영역은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천원 단위 쉼표 같은 거, 그 다음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되 셀 값이 0인 경우에는 0이 표시되도록, 그래서 0일 때 0을 표시해야 되고 천 단위 구분 기호 넣는 것이 샵 쉼표 샵샵 0이죠. 샵샵 0을 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0일 땐 0 넣는 거 했고요. 자, 그 다음 뒤에 원이라는 글자 붙여줘야 되고요. C4에서 C12 또 C4에서 C12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H4에서 H12 두 개 영역 블럭 설정하고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그리고 요 천 단위 구분 기호 넣는 요 기호를 딱 선택을 하면 뒤에 공백 같은 거 남아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택한 다음에 원자를 적어주면 되죠. 원을 적으면 원래 원자에는 따옴표 필요한데 여기 보기에 원이 나오면 자동으로 붙을 거예요. 확인. 그 다음 5번 H10번 셀에 가장 띄우고 큰 띄우고 지출 항목. 자, H10번 셀에 메모 놓고 메모 서식에 자동 크기도 하고 항상 표시되도록도 하고,
H10번 셀, H10번 셀에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백으로 쭉 지우시고 가장 큰 지출 항목 글자 쓰고 자, 자동 크기부터 먼저 하려고 하면 마우스가 마우스가 H10번에 가서 일로 가려고 하면 사라져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H10번에서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메모 상자 테두리에서 오른쪽 메모 서식 맞춤의 자동 크기 확인. 자동 크기 해놨어도 글자 양에 딱 안 맞으면 아까 엔터라도 한 줄 있으면 이런 거 없애시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맞춰놨어도 크기 조절해버리면 자동 크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자동 크기 해주셔야 돼요. 자동 크기 해놓고 난 다음에 크기를 더 이상 안 건드려도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한 번 더 해볼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는 저장 위치 바탕으로 할게요. 다음 이름에 6-8 이렇게 적고 저장 채점 프로그램 닫지 않았으니까 밑에 작업 표시에서 클릭하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5회를 풀고 찾기를 눌러서 5회 문제 더블 클릭 채점 시작. 기본 작업 1번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 잘 푼 거고요. 내가 자신있게 풀었을 때는 딱 지금처럼 감점이 없어야 돼요. 몰라서 틀린 건 다시 공부해서 배우면 되는데 자신있게 풀었는데 쉽다고 풀었는데 감점이 자꾸 뜨면 실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실수를 없애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씩 하시다 보면 바탕에 파일이 많이 깔리죠. 바탕에 저장했는 이런 것들이 많이 깔리는데 요거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고요. 딜리트 눌러서 휴지통으로 버려주시면 돼요. 한 번씩 정리를 하세요. 자, 7회입니다. 7회 1번부터 볼게요. A1에서 H1번 영역에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둠체 16, 굵은 기울임골. 굵게 하고 기울임하고 다 넣어야 되고요. 밑줄까지. A1에서 H1번 범위 설정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다음 도둠체. 도둠체 다르다 했으니까 정확히 도둠체. 그다음 16. 글꼴 스타일의 굵은 기울임골은 자, 셀 서식에 들어가면 굵은 기울임골 있는데 바깥에서 하려면 굵게 한번 눌러주고요. 기울임 한번 눌러서 둘 다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표시되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 밑줄까지 3개 다 눌러야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A3에서 H14 A3에서 H14 모든 테두리 그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 A3에서 H14번 셀까지 전체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은 요거죠. 요 아이콘 눌러서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3번은 요 범위는 그냥 하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눌려 있는 상태에서 범위 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A3에서 A4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눌러서 B3에서 B4 C3에서 C4 D3에서는 E3 그 다음 F3에서 G3 그 다음 H3에서 H4 여기까지. 자, 범위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4번 F5에서 G14번 영역은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한 후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자, 여기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는 말 없거든요. 그죠?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한 후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자, F5에서 G14번은 F5에서 G14번까지 범위를 하고요. 셀 서식에 가면 숫자를 표시하는 형식 중에 숫자 통화 회계,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해서 샵이나 0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 이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체크하라는 거고요. 물론 이 자리에 천이 안 넘더라도 천 넘는 숫자가 오면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도록 표시하라는 거고, 소수점 아래 한 자리 표시해 주라는 거예요. 숫자 천 단위 소수점 아래 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에 천 단위도 넣어라 하니까 천 단위 넣으라 하니까 이거 넣고, 소수점 한 자리 하니까 점 0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숫자 천 단위 1 확인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5번 A5에서 A14번은 영역의 이름을 어린이 회원 명단으로 정의하라 했죠. A5에서 A14번 범위 설정, 이름 상자에 클릭해 놓고요. 어린이 회원, 어이구 띄어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 회원 명단. 이름 정의할 때 이름은 띄어쓰기는 없어요. 원래부터 없어요. 자, 어린이 회원 명단 적고 엔터 치셔야 되죠. 엔터 쳐서, 자, 그리고 저장해 보세요. 저장해서 채점까지. 자, 9회 2-220페이지입니다. 2-220페이지고요. 자, A1에서 F1번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그러니까 세로를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궁서체 16 굵게. A1에서 F1번 병합 후 가운데 맞추면서 세로도 이미 되어 있네요. 그럼 또 안 가도 되고요. 그래도 항상 눈으로 봐놔야 돼요. 가운데 맞는지. 그 다음 궁서체 16. 그 다음 굴골 스타일 굵게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 2번 제목 추석 과일 선물 세트 판매 현황 앞뒤에 특수문자 마을은 뭐 모양 삽입하고, 자, 그래서 제목 자리 더블 클릭, 미음 적고 한자키, 미음 한자. 자, 요 기호를 펼쳐서 선택하고요. 또 뒤에도 미음의 한자키 펼친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로 마무리 해주시고, 항상 커서가 들어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들이 있어요. 자, 글자 다 삽입했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 A12에서 C12, A13에서 C13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A12에서 C12, 또 컨트롤 눌러서 두 번째 영역은 A13에서 C13 블럭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로도 있는데 세로도 또 다 되어 있네요. 되어 있어도 항상 봐줘야 돼요. 자, 그렇게 가운데 맞춤까지 했고, 그 다음 3번 A4에서 B11번 영역은 복사하여, 자, 그대로 복사할게요. A4에서 B11번은 복사하여 그랬으니까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A4에서 B10, B11. 제가 잘못했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셀 주소 잘못 빠버리면 안 되죠.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셀 서식 파트의 문제들은 이 기본 작업 2번 시트는 어려워서 틀리는 것보다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하시고, 자, A4에서 B11번 복사한 다음에 A17에서 H18번 영역에 행렬 바꿈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는데 행렬 바꿈 A17에서 H18 요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행렬 바꿈에 체크를 하면 행으로 있던 것이 열로 가고 열로 있던 것이 행으로 갈 겁니다. 행렬 바꿈 확인해주면 상품 코드 상품 명의 사행에 있던 것이 A 열로 갔어요. 이렇게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이거 복사한 다음에 이 자리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있는 행렬 바꿈 체크하고 확인.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4번 F5에서 F11번 영역은 셀 서식의 백분율 서식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 소수 자릿수 2개로 지정하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F5에서 F11번 영역은 백분율 서식의 소수 자릿수 2. 퍼센트 눌러주면 백분율 되죠. 다음 자릿수 느림을 한 번, 2번 하면 백분율이면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되겠네요. 요렇게 밖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셀 서식에 들어갔다면 백분율 소수 자릿수 2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셀 서식에 와서 백분율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퍼센트를 눌러주면 소수 자릿수가 없어졌죠. 퍼센트 누른 다음에 하나 둘 보이도록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백분율 서식이면서 소수 자릿수 2개가 되게, 그 다음 C5에서 21, D12에서 23 영역은 쉼표 스타일은 바깥에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자, C5에서 21, 자, 그 다음 D12에서 23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12에서 23, 자, 요 영역은 쉼표 스타일은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쉼표 스타일은 회계형입니다. 요 쉼표 스타일로 회계형이면서 원표시 없는 회계형을 넣으시면 되고요. 5번은 A4에서 F13 모든 테두리, A4에서 F13번 모든 테두리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 F12, F13번 셀의 대각선 요 모양만 요렇게 요런 모양의 궤선으로 F12, F13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대각선 넣어야 되니까 셀 서식 테두리에 가서 셀 서식 테두리에 대각선 확인. 자, 2-231페이지고요. A1에서 G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굴림체 16 굵게 밑줄. 자, 이런 거는 기본 내용이죠. 자, A1에서 G1번 영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굴림체 16, 그다음 굵게 밑줄. 자, 그다음 2번은 F2번 셀은 자, 사용자 지정 형식 쓰라 했고요. 자, 요 형태로 표시하라 했어요. 자, 요 형태가 지금 연도 4자리, Y 4자리, 연자 붙여주고요.
공백 있네요. 공백 한 칸 띄우고 월 두 자리 그다음 월자 적어주고 또 공백 한 칸 띄우고 D 두 자리 또 1 적어주고요. 또 한 칸 공백 있죠? 공백 한 칸 띄우고 그다음에 갈로 문자 넣고요. 그다음 갈로 문자도 문자니까 사실 따옴표 필요하지만 이건 연, 월, 일 다 다른 의미로 안 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월요일이면 요일을 나타내는 문자 3개를 적으면 월이라고만 적히고 4개를 적으면 월요일 이렇게 적히죠. 그 다음 문자 갈로 닫는 문자 넣어주고 그래서 지금 연, 월, 일 갈로 2개는 문자라서 원래는 따옴표 들어가야 되지만 자동으로 붙을 거고 나머지들은 YMD 서식과 A 서식을 날짜 서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F2번 셀에 F2번 셀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죠? 사용자 지정에 가서 Y 4자리 뒤에 연자 한글로 연 적어주면 보기에 나타나니까 따옴표 생략할게요. 띄우고 M 2개에 월 줄표는 지우고 하나 띄우고 D 2개에 1 그다음 한 칸 띄우고요. 그다음 갈로 필요하고 그다음 A 4개 3개까지 했을 땐 목이라고 나왔는데 하나 더 4개 하니까 목요일 월요일 아니라고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당 날짜에 요일이 나오는 거고요. 갈로 닫으니까 갈로 문자도 잘 표현되어지네요. 그래서 따옴표는 생략했고 이대로 적고 확인. 자, 확인했더니 샵이 나타나는 이유는 샵은 날짜를 제대로 표현 못할 때 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죠? 어중간하게 표현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G열 옆에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그러면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를 해서 넉넉하게 키워주시면 날짜가 다 보여야 이렇게 됩니다. 다 못 보일 것 같으면 샵으로 가려버려요. 드래그해서 넓힐게요. 자, 그 다음 3번 같은 기능을 한 번도 안 했죠. 자, I3에서 I11번 영역을 A3에서 A11번 영역의 왼쪽으로 이동하라 했어요. 이동은 원래 있던 자리에 없어지고 이것이 없어지고 이쪽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블럭하고 컨트롤 X 블럭해서 컨트롤 X 그 다음 A3번 셀에 가서 오른쪽 누르면 잘라낸 셀 삽입이 있어요. 요 잘라낸 셀 삽입 요거 눌러주면 도서명이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B열 넓혀줘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도서명부터 해서 나머지가 뒤로 밀려야 돼요. 그리고 원래 있던 I열에 있던 도서 코드는 없어져야 되고 다시 해볼게요. 되돌려서 자, 이 도서 코드를 블럭해서 컨트롤 X를 하고 컨트롤 X 잘라내기 그 다음 A3번 셀에 가서 오른쪽 잘라낸 셀을 이쪽으로 삽입한다 하는 겁니다. 잘라낸 셀 삽입해서 뒤로 밀리도록 도서명은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I열에는 없어지고 A열로 이동돼서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정가 D4에서 D11 요 3번을 안 하고 4번을 하면 위치가 달라요. 3번을 안 하고 4번을 하면 D열이 정가가 아니라 할인율이 있을 거니까 요 3번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정가 D4에서 D11번을 복사하여 말 그대로 복사를 하고 A4에서 A21번 영역에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여기서는 값만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값도 선택을 할게요. 값만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들어가서 연산 곱하기와 값을 선택해 주면 돼요. D4에서 D11번
D4에서 D21번 복사하여, 그래서 컨트롤 C 복사. 자, A14에서 A21번 영역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안에 연산 곱하기 값만 확인.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값만 붙여넣는 것과 그냥 모두를 붙여넣는 거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요 식에서, 이 문제에서 어떤 차이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값만 붙여넣는 것과 모두는 값과 수식이 다르잖아요. 서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한번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2, 3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꼴 2가 적혀있는 셀 더하기 3이 적혀있는 셀, 이렇게 두 개의 셀에 대한 더하기 계산을 했어요. 2, 3은 그냥 적었고, 밑에는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셀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자, 옆에는 4, 7 뭐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좀 하나 떨어져서 할게요. 자, 이 5가 적혀있는, 수식이 적혀있는 이 셀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요 옆에 그냥 우리가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 여기 더블 클릭해 볼까요? 식이 상대적인 값으로, 우리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상대적인 값으로 열이 바뀌면서, 원래 여기는 L열에 있는 값에 대한 합이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N열에 대한 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요거 더하기 요거 했으니까 11이라는 답이 나왔거든요. 11을 지울게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였더니 저렇게 됐어요. 다시 5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할게요. 그냥 모두가 원래 아까 컨트롤 V 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나왔죠. 자, 이거 지우고 다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번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이라고 할게요. 값이라고 하고 확인해주면 뭐가 들어갔어요? 5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더블 클릭해 보면 수식이 간 게 아니라 그냥 값만 온 거예요. 5라는 값만 왔어요. 그래서 복사한 내용이 그냥 일반 숫자가 아니라, 숫자였으면 값하면 그냥 똑같이 5가 항상 왔었고, 자, 지금 요게 수식이었어요. 이 수식을 이 자리에다가 붙이는데 값을 붙이니까 5라는 결과 값이 붙여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요거 지우고 요거 다시 복사했습니다. 복사해서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수식이라고 할게요. 수식. 값을 붙여넣었더니 그냥 5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수식이라고 하고 확인 눌러주면 그대로 식이 와서 요 계산을 해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한 것을 다른 곳에다가 붙일 때, 우리가 그냥 복사해서 그냥 붙이면 모두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값만 붙여넣을지, 수식만 붙여넣을지, 아니면 서식만 붙일지, 메모만 붙일지, 유효성 검사만 붙일지. 자, 취소한 다음에 제가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색깔을 넣었어요. 테두리도 넣을까요? 뭐 이렇게 색 넣고 테두리를 넣었어요. 이게 뭡니까? 서식이죠. 서식. 그래서 이 자리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그냥 붙이면 서식도 오고 식도 복사돼서 오면서 요거에 대한 계산을 했어요.
자, 실행 취소를 할게요. 실행 취소를 하고는 자, 이걸 복사한 것을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수식이라 하면 수식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색깔이나 테두리 같은 거 없이 식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식만 가져온 거예요. 또 다시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는데 서식만 가져오도록 서식 확인하면 식은 없고 요 테두리랑 색깔 있는 그 서식만 왔어요. 식은 하나도 안 왔어요. 아무 글자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한 셀에 수식도 있고 뭐 서식도 있고 메모도 만약에 넣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다면 그 기능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붙여 넣을 건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연산은 원래 요 셀에 뭔가 다른 글자가 또 있었으면 다른 숫자가 있었으면 그 숫자와 더할지 뺄지 곱할지 나눌지까지 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필기할 때는 이거 전부를 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문제 풀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시킨 대로 그대로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A3에서 H11 모든 테두리네요. A3에서 H11 글자 여기 삐져나가 있다고 I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 HL 좀 넓혀주면 되고요. 이거는 요거까지 해서 요거 옆에 거 채점 하시려면 옆에 없어야 되잖아요. 열머리 거를 쭉 블럭해가지고 삭제 그리고 저장하고 채점해 보세요. 자, 이론 파트의 조건부 서식부터 그림 복사까지 요 기능들 중에 한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상시나 기출 유형 문제에 기본 작업 3번 문제가 있어요. 이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 그 5가지 중에 한 문제예요.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풀 내용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조건부 서식 할 거고 요거 5개를 다 하고 나면 기본 작업 3번 문제들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서식 요걸 풀 거기 때문에 요것만 기출문제에서 찾아 푸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 있어요. 조건부 서식도 서식이잖아요. 서식은 내가 서식 넣을 자리를 블럭 설정해 놓고 서식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서식 넣을 자리가 어딘가 하면 서식 넣을 자리가 A4에서 H18번 영역에 서식을 넣으라는 겁니다. A4에서 H18번 영역에 서식을 넣는데 조건이 있어요.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쓰라 했고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행 전체에 넣을 땐 수식 안 쓸 수 없다 했죠. 자, 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99%가 이 문제가 요렇게 수식 써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ITQ 문제에서도 다 수식 써서 나오고 자, 커말에서도 수식 쓰라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수식이 아니면 그 글자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다른 문장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거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수식이 제일 어려운 거고 나머지는 여기 적혀 있는 거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 한 개의 규칙으로만 하라 돼 있으면 한 번의 조건부 서식만 했어야 돼요. 한 번 했는데 안 나타난다고 또 2번, 3번 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예, 한 번에 딱 나타나야 되고 안 나타났으면 서식이 안 나타났으면 규칙 지우기를 하고 다시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조건이 학번이 2024로 시작한다 할 때 데이터를 보시면 학번 셀이 2025, 2023, 2024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네 글자가 2024라야 된다는 거죠. 앞에 네 글자가 2024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으로 행 전체의 서식을 넣는다는 뜻은 요 행 전체에 대해서 이 한 행 한 행을 비교하는데 행 전체에 대해서 자, 이 왼쪽 네 글자 left A4번 셀에 네 글자를 추출했을 때 A4번 셀 콤마 4 이렇게 해주면 왼쪽 네 글자를 딱 추출을 하겠죠. 이 추출했을 때 이 글자가 2024라는 글자하고 같아야 돼요. 자, 이때 left 함수에 추출되어진 요 값은 2025가 나오면 이거 2025가 숫자가 아니고요. 문자입니다. 문자라서 2024에도 문자 형태로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요거 딱 추출됐을 때 2024라는 문자하고 2024라는 문자하고 같으면 자 비교를 했어요. 비교하면 결과 뭐 나옵니까?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true가 나올 수도 있고 false가 나올 수도 있는데 true가 나오면 서식이 들어가는 거고 false가 나오면 서식 안 들어가는 거고 그게 조건부 서식이죠. 자, 요런 수식이 자, 요 셀 비교할 때도 A4번 셀, 이 셀 비교할 때도 A4번 셀, 이 셀도 A4번 셀, 이것도 A4번 셀, 전부 A4번 셀을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A열이 고정되어져야 되고요. 밑으로는 이거는 A5번으로, A6번으로 행은 바뀌어 내려가야 되니까 4 앞에는 달러가 안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내가 조건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요 셀은 학번이 있는 A열은 고정돼야 되고 열은 자, 행은 바뀌어야 되죠. 열은 학번열로 고정돼야 되지만 행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항상 달러 A4처럼 열은 고정되고요. 행은 바뀌도록 이렇게 쓰셔야 되죠.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어라 할 때는 이렇게 서식을 조건식을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서식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을 블럭 설정을 하고요. 요만큼 블럭 설정. 자, 학번이 있는 A3번 셀 이거 어때요? 이거는 서식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A4번부터 이만큼 범위 설정하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써서 하는 거. 그러니까 수식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문장이 있으면 그거 보고 선택하고 밑에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찾아내시면 돼요. 또는 이거 아니라도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 글자 보고 따라가면 어렵지 않은 것들이고 수식만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수식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 자리에 equal left 자, equal left 함수 쓰시고요. 자, 갈로 열고 달러 A 지금 저는 선택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쓸게요.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달러 A 4번 셀 콤마 왼쪽 네 글자 갈로 닫으면 자 이렇게 왼쪽 네 글자가 같다 2024하고 2024라는 글자하고 같으면 자 그럴 때 서식 가서 글꼴색 표준색 파랑 글자의 색을 표준색에 있는 파랑 자, 그리고 확인
파랑만 있죠. 확인해서 2024로 시작하는 학번에 대해서 전부 글자의 색이 파랗게. 자, 혹시 표현이 안 됐다고 다시 또 할 때 또 그냥 새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규칙 지우기를 해버리고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는 거의 샘플로 나오는 수식을 써서 하는 대부분은 수식, if 함수의 조건식, 그 조건식을 쓸 줄 알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A4에서 G15번 서식 넣을 자리는 이 자리고요. 그 다음 조건이 직위가 차장이면서 직위가 차장이면서 동시에 총급여가 500만 미만.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될 때 조건식 직위셀이 뭐 몇 번 셀 있겠죠. 자, 이 셀의 값이 차장이라는 글자하고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쉼표 찍고 하나 더 하려면 and라는 함수가 와줘야 되죠. 조건식이 여러 개 있을 때 and와 or 중에서 and 안에 여러 개 조건식을 넣어주면 이것도 만족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거고, or 안에 조건식이 여러 개 들어오면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거나 아무거나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고. 자, 지금은 이러면서 했고 and 함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총급여 셀이 500만 미만 작다. 자, 500만 쓸 때 이런 천단위 구분기호 같은 서식, 표현되어지는 서식은 넣지 않아요. 그냥 500만, 자, 0만 정확히 적어주시고 500만보다 작고, 자, 둘 다를 만족하면 그런 행전체에 자, 굵게 글꼴색 빨강, 글자의 색이었어요. 글꼴색 빨강으로. 자, 이것도 요 셀들 직위가 있는 그 열이 고정되겠죠. 이것도 총급여 셀 열이 고정되죠. 열이 고정되는 형태로 행은 바뀌어져 가도록 그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범위 설정 A4에서 G15. 자, 이렇게 범위를 문제지에서 범위를 안 적어줘도 그 자리를 해야 돼요.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직위가 차장이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요 문장은 없어도 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직위 명칭이 적혀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필드명이고, 또 밑에 다른 내용이 더 있다 해도 그 자리들은 데이터가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직위가 적혀 있고 기본급이 총급여가 적혀 있는 이 셀들,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주소가 없어도 이 자리를 범위하셔야 되는 거고, 내용의 의미상. 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가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나오지만 가끔 다른 게 나온다 하는 거였어요. 자, 요 수식 적는 자리에다가 이꼴 and 함수 적고요. 갈로 열어서 and 함수 적고 갈로 연 다음에 직위의 제일 첫 번째 셀 클릭하면 $C $4인데 우리는 열만 고정되도록 $C 4가 되면 되고요. 같다 차장, 그리고 쉼표 찍고, 자, 그 다음 총급여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F4번 두 번 눌러서 $G 4가 되게 하시고, 미만이니까 작다만 적고요. 500만 5000 500만보다 작다. 자, 그렇게 조건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참일 때 서식의 글꼴 스타일 굵게와 글꼴색 빨강.
자, 제일 앞에 거는 진한 빨강입니다. 그 다음 게 빨강이에요. 빨강 하시고 확인, 확인. 그래서 차장이어야 되고 차장이라도 안 들어가는 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총급여가 500만 미만이 아니면 서식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자, 3번까지 그냥 쭉 이어갈게요. 자, A4에서 F14번 영역 이 말이 없어도 레코드만 범위한다 했고 이 말도 요즘은 대부분은 좀 넣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틀려서. 그죠? 잘 틀리니까 안 틀리라고 일부러 친절히 넣어줬고요. 자, 요 영역에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하는 자, P로 시작한다. 그러면 레프트 함수에 체험 코드 셀을 주소가 들어가고 체험 코드 셀 콤마 1 해주면 첫 한 글자죠. 왼쪽 한 글자가 P로 시작하는 거죠. 왼쪽 한 글자를 추출했더니 그게 P이거나 또는 자, 또는 했으니까 이 조건식 하나, 그 다음 조건식이 오려면 OR 함수 안에 요런 조건식 또 한 번 더 왼쪽 한 글자가 체험 코드 셀 콤마 한 개가 S로 시작하는 자, 반드시 갈로 닫는 것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이때 요 체험 코드 셀 주소는 열이 고정되게 자, 아무튼 그런 행 전체에 대해서 배경색, 글꼴색 아니네요. 배경색, 표준색, 녹색 채우는 색깔입니다. 수식스라는 말도 있고 OR, 레프트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3번 시트에 가서 범위 설정은 A4부터 F14번까지 범위,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까지 자, 여기 와서 자, 이꼴 두 개의 조건을 써야 되니까 OR 함수 안에 OR 갈로 열고 자, 셀에 수식 적을 때는 자동으로 탭키 딱 누르면 갈로가 열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써줘야 되죠. 자, 갈로 열고 레프트 스펠링도 다 써줘야 되고 그죠? 레프트 갈로 열고 체험 코드의 첫 번째 셀 체험 코드 첫 번째 셀 C4번이네요. F4번 키 두 번 눌러서 $C4가 되게 하시고 1 그리고 갈로 닫고 그래서 체험 코드의 왼쪽 한 글자가 같다 P라는 글자하고 같다 심표 찍고요. 뭐 복사해서 붙이든 새로 직접 다시 쓰든 어쨌든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C4번 $C4번이 심표 찍고 왼쪽 한 글자가 같다 S하고 같으면 자, 여기까지 썼으면 조건식 하나 둘 했죠. 그 다음 OR 함수의 갈로를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여기서 열었으면 조건식이 다 끝나서 여기서 닫는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조건 두 개를 적고 닫고 자, 그 다음 서식 들어가서 채우는 색이었죠. 배경색이 채우는 겁니다. 글꼴색 빼고는 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기 3개 녹색 요건 연한 녹색이고요. 요건 녹색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 채우는 탭에 여기서는 색 이름이 안 보이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 색깔 이름 다 외우실 거예요. 자, 요게 녹색 클릭 확인 확인 자, 그러면 P 또는 S로 시작된 자리들의 녹색이 들어갔어요.